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즐거움과 성장의 가치를 나누는 채널 공부나무의 장용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방송대에 입학을 앞둔 예비 학우님과 나눴던 대화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열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방송대를 만 10년을 하게 되는데요. 10년 동안에 복수 전공 이제 두 번을 하고 편입학을 한 번 해서 총 5개 학위를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이번 2026년 2월에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문학사 학위를 이제 취득하면서 이제 5개 학위가 이제 되거든요. 방송대 학위 과정이 과연 이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저의 어떤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대를 입학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내 생각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예비 학우님과 나눴던 이제 대화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학위 이 과정이 내가 기대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저도 처음 이 방송대를 입학하면서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와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었고요. 매번 그런 비슷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2026년에도 저는 이제 도시 콘텐츠 관광학과에 입학을 할 생각이고요. 계속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학위 과정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제 방송대 이 학위 과정은 처음에 입학할 때에 내가 이제 필요로 해서 내가 이제 기대했던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입학을 하실 텐데요. 사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공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누구나 어떤 전공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공 학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을 해서 이번에 졸업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가끔 출석 수업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다른 이제 학우들을 이제 만나 보면은 굉장히 영어를 잘하세요. 생활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우들이 직접 나와서 팀별로 그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대표로 나와서 한 명의 학우가 전체적인 그 결과를 어떤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미 영어에 거의 뭐 능통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쪽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나 또 관련된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이 이제 학위가 필요해가지고 그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경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경영학과에 입학을 해서 학위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법학과도 마찬가지예요. 법학과도 어떤 회사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뭐 4년제 학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도 법학사라는 그런 학위가 필요해가지고 법학을 전공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미디어 영상학과도 마찬가지로 그 미디어에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디어 영상학과에 입학해서 그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 방송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영상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미디어 영상학과에 입학하신 분들이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과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출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뭐 진작에 어떤 교수님들하고의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학위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통계 데이터 과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 이미 현업에서 어떤 빅데이터 같은 것을 이제 다루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통계학과에 입학을 하시는 거죠. 영어 영문학과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영어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근데 뭐 고등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에서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대학 과정의 영어 수업은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예 못할 건 아닙니다. 아예 뭐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 영문학과에 입학하지는 않을 테니까 뭐 사실 뭐 그럴 생각은 안 해도 되겠지만요. 근데 영어 영문학과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뭐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린 학생이지만 뭐 유학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 오래 머물렀던 그런 학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제 현업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거를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전혀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매번 이제 새로운 그런 학문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위축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회사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내가 이제 똑같은 학생이었지만 조금 내가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졸업을 하고 나면은 나도 똑같은 이제 입장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이제 자신감이 생기지만 또 영어 영문학과를 들어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제 위축되기 마련이죠. 나는 전혀 이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도 뭐 나름대로 국제적인 행사에서 또 외국인들을 상대로 업무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 임기응변으로 영어를 뭐 암기해서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좀 자신감 있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요. 영어 영문학과를 예를 들자면 이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영어 영문학이라는 문학사라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전혀 영어를 사용할 줄 모르지만 영어 영문학을 전공해서 이번에 또 졸업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하고 영어 영문학을 전공해서 이 스터디를 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예비 학우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 이렇게 추천해 줄 만한 과목이 있냐고 그렇게 물으셔가지고 드라마와 영어 듣기라는 과목을 뭐 추천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드라마와 영어 듣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 예비 학우님처럼 미드가 떠오르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어떤 드라마, 연속극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하지만 이제 드라마라는 것은 단어의 이제 뜻을 찾아보더라도 반드시 그 연속극 또는 미드 뭐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비 학우님께서는 이게 영어 영문학과에서 다루는 드라마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드라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페르낭디드 소시르 기호학 있잖아요. 기호와 기표 뭐 이런 차이가 어떤 이제 사전 지식에 의해서 똑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뭐 이렇듯이 그 드라마와 영어 듣기를 제목을 보고 미드를 연상하는 것이 분의 그 세계에서 연상할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지만 실질적으로 드라마와 영어 듣기는 미국 드라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학문이에요.
저는 이제 영어 영문학과가 나름대로 좀 재미있었던 이유는 특히 이제 영어학보다는 문학 쪽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학은 그야말로 어떤 영어를 아주 이 세부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학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어를 어떻게 발음할 때 이게 어떻게 어떤 그 발음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면 어떤 이런 이제 발음 기호들이 어느 부분에 속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영어의 역사. 그러니까 영어가 지금 이제 현대 영어가 이렇게 사용되기까지 역사적으로 뭐 다양한 그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지금 사용하는 이 영어가 아주 그 고대 언어와 같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러한 역사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뭐 영국이 만들어지고 또 영국이 어떤 뭐 침략이 되고 그러한 과정을 또 배우게 돼요. 그 영어의 역사에서 그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단순히 영어를 사용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거죠. 물론 영어를 사용을 할 줄 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영어를 읽고 또 해석하고 뭐 쓰는 거는 뭐 그닥 없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에 익숙하다면 이 영어 영문학을 하는 그 과정은 좀 더 수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라마와 영어 듣기의 내용은 뭐냐면 글쎄요, 저는 그것을 처음 이제 접하긴 했지만 굉장히 배워볼 만한 그런 연극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그 연극의 주제와 배경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작가가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그런 시대 상황에서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되고 또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뭐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학 과정에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미드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과연 미드라는 것이 이제 뭔가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지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이제 작품성이나 뭐 예술성 뭐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어떤 상업성, 어떤 시청률, 그리고 수익성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미드는 더 그런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이제 상업적인 드라마를 뭐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것은 이제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미디어 관련된 그런 학문을 통해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어야지 우리가 영어 영문학에서 미드를 통해 가지고 학문적으로 배울 만하게는 너무 이 포괄적이고 애매한 거죠.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정말 이 학문으로서 연구하기에 적합한 아주 고차원적이고 심오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영어 영문학에서는 이제 영미시 같은 경우에도 시를 가지고 이제 학문을 한 거죠. 우리가 시를 공부하면서 어떤 이제 고대어를 배우게 되고 그 시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이제 함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외국어로서 이해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 영문학의 차이, 내가 영어 영문학과에 입학을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앞서 뭐 여러 몇 개 학과 전공에 대해서
거론을 했지만 뭐 제가 했던 그런 이제 과정들이었었으니까요. 그런 과정들에서도 뭐 내가 이제 생각했던 이제 그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 다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그 학위 과정을 선택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교육 시스템, 이 전체를 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오히려 선발이 되는 거죠. 대학에서도 학생을 이제 선발을 하는 겁니다. 방송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학과든지 상관없이 그냥 입학을 하고자 한다면 그냥 얼마든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만 이제 졸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졸업은 뭐 누구든지 충분히 가능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교육 체계라는 그런 이제 시스템 상에서 볼 때는 전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공이라는 것, 즉 영어 영문학을 전공해서 문학사라는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해놓은 이 학사 과정을 이수를 해야만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사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대학은 이 국가에서 국가의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학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배워서 졸업을 해야만 그 사회에 나가서 이러한 일을 어느 정도는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계획인 거죠.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양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 영문학과에 입학한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사업이 있어요. 내 사업을 이제는 이제 글로벌하게 가야 되는데 글로벌에 진출을 했을 때 최소한 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영어로 설명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능력을 얻고자 해서 영어 영문학과에 입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나의 목적과 영어 영문학과에서 원하는 그 목적이 사실은 다른 거죠.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영어를 잘 하시지만 영어 영문학과 전공을 통한 학위가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사용하지만 뭐 국어 국문학과에서 뭐 국어를 전공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법학사를 전공하지 않아도 어떤 법을 내 나름대로 경험이나 어떤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목적과 맞지 않아 가지고 어떤 흥미를 잃어버린다면은 이 방송대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을 내 목적을 어느 정도는 좀 접어두고 그래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 영어 영문학과 졸업생이라면 학위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과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도시 콘텐츠 관광학과에 또 재입학을 할 예정인데요. 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냐면 사실 여행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뭐 제가 이제 채널에다가 그동안 여행 이제 다니면서 갔었던 곳에 대해서도 영상으로도 찍고 거기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수준이 좀 낮죠. 그렇죠? 낮아요. 그 고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역사적으로 깊이 있는 그 통찰은 그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역사 공부도 하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려고 했었던 건데요. 이제 공부는 어떤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제약이 있어서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관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 이런 이제 관광지가 어떻게 좀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학과에도 진학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목적이 어느 정도 도시 콘텐츠 관광학과는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을 했지만 사실 제 목적은 좀 달성되지는 않았죠. 계속 꾸준히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듯이 단순히 내가 이제 좋아하는 거 또는 흥미로운 거, 관심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좋아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 학위 과정은 정말 그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크고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어도 다른 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때가 언제냐면 그런 전공을 가진 사람이 이 사회에 부족할 때, 그러니까 자리가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이 없을 때, 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이 학위 과정을 하면서도 적용해야 될 그런 이야기예요. 네, 새로 입학 시즌인데요. 이제 어떤 학과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가 사회복지학과예요. 이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다 보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직업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른 학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배출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졸업을 뭐 100% 졸업을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전공이 경쟁력이 있는가 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자격증은 있지만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경쟁이 이제 덜한 곳, 그렇죠?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붐비지 않는 전공, 그런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합리적인 거죠. 뭐 정규대학에서 뭐 의과로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의대 정원이 뭐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도 병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몇천 명씩 그 졸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대학병원에서 일도 하고 개인 병원을 차려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과정이라는 것이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론이라는 것이 제가 뭐 채널을 통해서 누누하게 그전부터 뭐 계속 얘기해 왔던 거지만 경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론입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울 수 있으려면 그만큼 어떤 지식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전달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 경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경험이나 노하우, 지식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수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대에서 접하는 이런 이제 학문들은 이미 과거에 충분한 데이터가 만들어진 그런 지식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새로운 학문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을 공개적으로 알려진 그런 사례를 보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오히려 대학을 떠나야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티브 잡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물론
요즘에는 뭐 좋은 인류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늘날 지금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딩을 내가 내 머릿속으로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이 코딩을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책을 찾아가면서 코딩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 AI를 만들 때는 그런 코딩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것을 한번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AI를 새롭게 만들진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진화하는 겁니다. 사람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화를 하는 것처럼 이제 학문도 새로운 학문을 계속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했던 영어 영문학이라든지 이런 학문들은 새로운 학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과거에 오래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어의 역사를 배운다든지 뭐 사실 실질적으로 저의 어떤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어의 역사라는 것이 그리고 영어의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성적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 그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학위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2025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